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움입니다. 오늘 날씨도 밖에서 활동하기 되게 좋고 뭐 시세도 대폭락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이제 다시 조금 찔끔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또 뉴스도 나쁘지 않은 게 또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금, 은, 플라티늄이니까 이제 백금이거든요. 이 시세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 은 시세랑 거의 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은에 관해서 믿음이 되게 확실하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ETF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승인이 나서 정식으로 자산 시장에 이제 그게 등록이 되면 그 여파가 금이나 은이라는 그런 광물 자원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 추세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금은 시세가 지금 이렇고 변한 건 없다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밑에 오일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되게 많이 보시면 가격이 그냥 그렇죠. 현재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계속 아시겠지만 오일가를 일부러 어거지로라도 지금 어느 정도 하한으로 내려놔서 이거를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오르지 않게 아마 우리 서민 물가도 인플레이션 유발을 조금이라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마 유가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한동안은 계속 갈 거다. 근데 아마 분명히 내년 경제 위기가 있기 직전까지도 아마 이게 아마 그럴 확률이 되게 높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 제재한 거 그 유예 기간이 180일 풀리는 그 기간 정도하고, 그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그쪽하고 지금 미국 정부하고 문제가 이제 카슈쿠지 살해에 관해서 문제가 불거져서 일단 살짝만 수면 위로 띄웠다가 일단 싹 가라앉혔는데, 아마 내년 정도 그 언저리 3월 중순 아니면 4월 초 이 언저리 기간에는 아마 그걸 다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어서 사우디에서 원유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아마 국제 유가가 극적으로 엄청나게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유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G20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중국의 이제 시진핑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게 있잖아요. 회담이 있잖아요. G20 바로 전에. 근데 이제 오늘이 26일이니까 이제 28일인가 29일부터 이제 그 회담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도 다 시세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죠. 그리고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오른 시장은 유난히 그냥 일본만 되게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강한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G20 전후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G20 기간에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오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의 장난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3,000불대를 진짜 찍을 거냐 아니냐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건 자금 시장이 어느 정도 회전되면서 아마 그 중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아마 조금 풀려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식 시장이 올랐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사자고, 그리고 개인이 또 팔자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이상하게. 원래
지금 사자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원래는 그죠? 왜냐면 G20 바로 앞에 있고 냉각장이 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항상 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항상 반대로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도 지금 많이 시세가 폭락하고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추매를 못하고 아니면은 3,000불까지 꺼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떻게 이러다가 뭐 영원히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스탠스가 다들 틀리시잖아요. 포지션 자체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각자 내 자신이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밋빛 미래나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희망회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희망회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이 다 될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자막에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MBC 뉴스 보고 있었는데 오하이오 주에서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세금 납부 허용이라고 이 뉴스가 쓱 MBC에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뉴스를 쭉 찾아봤죠. 그리고 카톡창이나 이런 데도 많이들 이 기사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이제 거기 게시판 있는 데다가 하나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셔야 되니까 제가 방송에서 미리 언급을 못 하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어디 갔다 와야 돼서. 그래서 일단 내용이 비트코인 합법적 통화 형태로 생각 재무장관이 주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오하이오주 미국 최초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주가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며 이후 개인들에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들한테 이제 시범 서비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범용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줄줄이 무산됐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5월 주 시민들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 주도 주 세금과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재정위원회의 거부에 막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 막히고 그래서 리젝 당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 케이스를 해서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의 재무장관 산하에서 일단 이거를 그냥 추진하기로 일단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근래 나온 기사 중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사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좀 여기 헤스터 피어스 암호화폐 자산 유형 금과 유사라는 그런 내용인데 코인리스. 그래서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 유형과 매우 다르지만 금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뜻 보면 사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현존.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자체는 또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금 시세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이라는 어떤 그 물질 자체를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G 그러니까 5G 세계로 가고 그리고 그 시장이 만약에 그 서비스가 열리고 그러면 지금보단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사람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건물이나 토지 아니면 뭐 물리적인 물건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이제 다시 한번 측정돼서 매겨지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세력들이 봤을 때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탈세나 탈법이나 뭐 그런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뭐 은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세력은 금은 결국엔 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버린다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존재감 자체를 약간 희미하게 만들어놔서 이제 뒷구녕으로 살짝 치워놓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금에 관해서 이제 패깅돼서 움직이는 코인 중에 디직스 다오라고 이제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이제 스캠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받고 그런 코인이 하나 있는데, 예, 그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예, 스케일 많죠. 하물며 뭐. 예,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딱 나왔죠.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주 현지 최초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부터 오하이오 크립토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 판매세, 원천 징수세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라고. 아까 사실 그 뉴스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리플 수석 시장 전략가 XRP가 BTC보다 기술적으로 우세라고 해서, 리플 수석 시장 전략가가 당연히 XRP가 BTC보다 기술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럼 뭐 네오코인이 개발자는 네오코인이 우세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코인인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0% 몰빵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예, 오히려 리플을 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여기 또 미국 색 의원이 비트코인 ETF가 확실히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미디어 ICO 이그제미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ETF는 확실히 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인 개인의 의견이 색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ETF는 중요 지적 자본으로 주요 거래소 및 투자자에 의해 투자를 받고 있다며 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전 세계 경제가 둠스데이 쪽으로 약간 암울하게 흘러가는 그 시기, 그러니까 내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 정도 그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나서 시장에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는 얘기 자체로 변곡점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투자 시장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든. 사실은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어떤 엄청난 변화가 사실 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세력이란 사람들이 사실 흐름을 계속 유도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공인되게 오피셜하게 이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그거고, 이 사람은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BTC는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저번부터 이상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번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나. 그래서 BTC는 오래가지 못해 없어질 것이지만 BTC를 글로벌 통화로서 사용하려는 노력은 다른 암호화폐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은행에 개입 없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스노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BTC가 이제 중장기로 갔을 때 조금 시간을 많이 흘렀을 때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오히려 뒤통수를 칠 만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메인이라는 존재와 비트메인의 뒤에서 그 우지안을 조종하는 그 조종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지안을 조종하는 조종자의 그 뒤에 있는 또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그런 꼭두각시 인형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연극을 지금 계속해서 벌려가지고 BTC를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게 해서 개미들의 심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아마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이상한 게 폭락장이 있고 나서 또 약간 호재되는 뉴스들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아니면 정부 세력이나 그 뒤에 이제 뭐 채굴 서비스를 하는 거대 세력이나 다 같은 라인에 있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비트메인 따로 아니면 뭐 매스컴 따로 뭐 색 따로가 아니라 저는 동일한 다 똑같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5천만 USDT 이체 발생, 테더, 비트바이넥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더 트랜잭션 정보 제공 사이트 옴니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26일 새벽 2시 22분경에 USDT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다라고 5천만 USDT 이체 발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의혹에 관해서 이게 의구심에 관해서 증폭돼가지고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 오피셜하게 이게 증명이 돼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가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붙여서 그냥 사라질지 모르지만 테더를 발행하는 것도 달러를 발행하고 이런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라는 게 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실체를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그 돈을 찍어내기 위한 종이에다가 사실은 그냥 잉크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숫자 써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100달러야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에 관해서 가치를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이제 그게 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종이에다가 잉크 뿌려가지고 찍어내서 그거로 여태까지 세상을 조종한 건데, 그거에 관한 거에서 이제 손을 떼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USDT 이런 걸로 이제 장난을 지금까지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태국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10% 과세 방안 검토라고. 근데 이 뉴스가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남아에 있는 그냥 못 사는 나라, 하나 국가라고나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태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더군다나 동남아라는 지금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몰려있는 그 나라에서도 태국이라고 하면 알아주거든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태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10% 과세 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규제안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부터 차례차례 암호화폐에 관해서 수용을 하고 세제도 부과하고 법안도 마련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선진국 쪽까지.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최근 태국 국세청이 현 정부 내각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10%의 자본이득세 과세를 포함한 세입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김이 매겨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력한 규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태국 색에서 지금
14개 무허가 암호화폐 관련 업체의 경고 조치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정립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홍보, 경영해온 암호화폐 관련 업체 14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태국 SEC로부터 경고를 받은 업체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아마 점진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무면허나 승인받지 않고 자본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아마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빗 그리고 코인원 이거 4개 거래소 위주로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폴로닉스, 비트렉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접근해서 쉬운 게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바이낸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 그래도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렉스도 되게 서비스를 되게 빨리 처리를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폴로닉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톡방에서 그 투자자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것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긴 했는데 BCHSV가 80% 강세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BCHSV가 현재 80.19 오른 105.62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이번에 포크를 통해서 플랫폼화의 진화를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도 크레이그 라이트 진영이라고 해도 전 어차피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하나를 탄생시켜서 자산으로서 볼륨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냈지 뭐 이게 사라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SV 같은 경우도. 그래서 향후 중장기로 봐서는 ABC만큼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자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도입 중앙은행이 결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이 현지 국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가봐요. 그래서 또한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도입을 방해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는 반드시 절차대로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먼저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왜 규제안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왜 말을 안 해? 왜 그럴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를 통해서 이미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뒤통수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암호화폐를 본인도 모르게 쓰게 되게 되는 생태계를 아마 분명히 만들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피셜하게 나오는 거는 동남아서부터 흐름을 타고 이제 선진국으로 쭉 올라가는 어떤 그렇게 단계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도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오피셜하게 아마 발표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로 이미 작업을 이미 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은행도 뭔가 냄새가 나긴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금융청이 ICO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ICO 관련 피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점진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올라서 투자자들한테 기쁨을 주는 시장이 분명 도래하면은 좋겠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약간 그런
그런 시기나 그런 타이밍에 아마 암호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에서 분명히 오피셜하게 뭔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측에서나 아니면 뭐 시진핑 그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위기를 통해서 그거를 명분 삼아서 암호화폐 도입에 관해서 아마 그거를 빌미로 해서 변곡점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그냥 재정비 준비 단계, 가이드라인 설정의 마련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들 갖지 마시고 섣부른 뭐 한 번에 그냥 매수를 그냥 덜컥 해셔가지고 괜히 피해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하신 코인도 천천히 접근하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홀딩을 하실 분들은, 손절매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홀딩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시기에서 여기서 아마 어쨌건 뭐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가 오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모두 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들 좋은 결과로 웃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